역사는 최태성. 끝났어. 저 눈물 나려고 그래요. 저 지금. 여러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야, 정말 어떻게 여러분 아마 뭐든 해도 성공할 거예요. 네, 이 정도의 어떤 끈기와 이 정도의 어떤 그 열정만 있으면 무엇을 해도 성공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열정 증명서를 드리는 바입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딱 끝나면요, 꼭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또 매운 떡볶이 좋습니다. 네, 맛있는 거 꼭 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충분히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대망의 마지막 강의 시작해 볼까요? 출발! 자, 여러분들 이 통일에 대해서는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20번 문제예요. 네, 20번 문제인데 20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통일 물어봐요. 아까 제가 민주화운동에서는 4.19, 5.18, 6월 민주항쟁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통일은 뭘 물어보냐면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이 셋 중에서 하나 물어봅니다. 네, 딱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그거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됐던 걸 한번 볼 텐데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여러분들 앞에서 정치 파트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네, 바로 유신헌법 체결의 어떤 그 계기,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주적이었던 그들과 통일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속에서 유신헌법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남북 조절위원회, 남북 조절위원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7.4 남북 공동성명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바로 또 여기서요. 통일 3대 원칙이 제정이 돼요. 통일 3대 원칙이 여기서 체결이 됩니다. 네. 그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네, 바로 자주. 그다음이 평화. 그다음이 민족 대단결. 네. 이 통일 3대 원칙에 입각해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유지가 되고 있다. 통일 3대 원칙이 지정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인물을 한번 좀 더 본다면 이제 이 북한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북에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모습이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전두환 정부도 좀 잠깐 한번 전두환 정부 때는 뭐 남북이 합의한 건 없어요. 네, 합의한 건 없는데 하나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실 게 뭐냐면 바로 이때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요게 바로 최초로 있었다 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통일 3대 원칙 너무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런 정부인데 역시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진일보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때 이 남북이 합의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건 남북이 합의한 내용들만 보시면 돼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겁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자, 이 남북 기본 합의서
라는 건데요. 자, 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북 기본합의서가 나오기까지 어떤 그 과정도 한번 좀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이 노태우 정부 때 순서를 한번 좀 보면요. 순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이 바로 유엔에 동시가입을 해요. 남북 유엔 동시가입. 네,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고 그리고 쭉 내려와서 뭐랬냐면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 선언.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게 다 순서대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순서 일단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북의 어떤 관계, 남북의 어떤 그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잠정적 특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A라는 국가와 B라는 어떤 국가의 어떤 그 관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전혀 별개의 나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북의 어떤 교류. 이 남북의 어떤 교류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민족 내부 간의 교류를 보고 있습니다. 민족 내부 교류로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사실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북의 어떤 관계라는 것들이 언젠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가정을 열어놓고 바로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있는 모습들, 이게 지금 노태우 정부 때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니 해도 이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이 김대중 정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햇볕 정책이란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갔던 정부잖아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통일에 대한 어떤 그 엄청난 퍼포먼스, 저는 이게 퍼포먼스라고 보입니다. 야, 나중에 우리가 통일되면 아마 이 장면은 아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당시 그 정주영 그 현대 명예회장이죠. 명예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솥대를 몰고 이 휴전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의 솥대 방북. 솥대 방북. 자,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이 남북 간의 그 관계의 그 해빙 무리 속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금강산 관광. 이 금강산 관광이 뚫려요. 금강산 관광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물론 여러분 이때는요. 해로입니다. 해로. 바닷길을 통해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자, 이런 어떤 그 분위기들, 이런 어떤 그 분위기들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정말 쇼킹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게 뭐냐면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때 체결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거죠. 바로 남북 정상 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다. 라는 것이죠. 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걸로 이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도 한 번 또 있어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자, 2차는 언제였냐면 2차는 노무현 정부 때. 네, 2차는 노무현 정부 때 정상회담이 한 번 또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 최초 남북 정상회담
이라는 어떤 그 특징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때 이제 어떤 통일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좀 이렇게 방향성을 좀 잡아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남한의 연합제와 그다음에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유사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연합제라고 하는 것은 뭘 떠올리시냐면 유럽연합 있죠. 국가 대 국가가 이렇게 유럽연합에 묶여있는 형태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게. 연방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을 떠올리세요. 미국이란 하나의 나라 안에 여러 주들이 연방 형태로 있죠. 이게 이제 연합과 연방인데 남한은 유럽연합의 어떤 형태를 지향하고 있고요. 북한은 미국 형태의 연방제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면 남한의 연합제와 유사점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큰 역사적 의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6.15 남북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가 있는데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체결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영향 속에서 나타나게 된 여러 일련의 모습들.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개성공단. 그렇죠. 네, 개성공단이 뭐 지금은 또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네, 개성공단이 이때 열리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 다음이 경의선이 개통되었죠. 경의선의 개통. 그죠? 그리고 네, 금강산 관광이 또 열립니다. 금강산 관광이 또 열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금강산 관광은 바로 육로입니다. 육로. 이제는 육로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 가족의 상봉. 아이고, 정말 이거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거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참 가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어떤 그 영향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시대의 어떤 과제가 있다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꼭 물려주고 싶은 대한민국이 있다면 바로 통일된 조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본다면 우리 현대사 1945년 광복되면서 분단과 함께 우리는 광복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현대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우리 현대사의 출발은 바로 남북이 통일된 그 날부터 현대사의 첫 페이지가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통일 정책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통일 정책.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자,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 통일 3대 원칙이라는 거, 이 키워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로 바로 넘어가 보면요,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는데 하나 더 이제 추가로 본다면 키워드 중에서 이게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 더 추가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형사되었다. 아까 그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 조절위원회였죠. 이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요,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남북 연합제와 남한 연합제와 북한 낮은 단계 연방제가 유사성이 있다. 그 결과 개성공단, 경의선, 그리고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능 20번 문제니까 반드시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능 개념 끝났어요. 와, 진짜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올리고 싶고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면 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힘들게 끝났으니까 별 채우기 하시면서, 별 채우기 너무 좋아요. 그 평가원 선지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읽고 또 읽을수록 정말 진국이 우러나게 될 겁니다. 별 채우기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된 그 강의 쭉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모두의 별별 한국 사이트
한국사 사이트에서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강의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만세!